대학원 다닐 때,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중후반이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 자료를 보면은 잡혀갔어요. 허락 안 받고. 그래서 이렇게 쓰고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통일부 산하 북한 특수자료센터, 거기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북한 자료가 있습니다. 교과서도 거기 다 있어요. 예, 예. 아무나 보기 어렵지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있었는데, 또 하나는 이제 2012년에 김정은 체제가 되면서 2013년에 북한의 교육 강령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거든요. 교육 강령은 남한의 교육 과정과 같은 말인데, 북한의 모든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을 담은 문서이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교과서도 전면 개편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 같은 경우는 소학교가 5년이고, 그리고 초급중학교 3년, 그리고 고급중학교들이 3년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제 유치원 높은 반 해서 1년 해가지고 12년, 이 12년 요거를 의무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2013년 전반적 12 의무교육제도 확립이다 해가지고 북한에서 굉장히 많이 선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과서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남쪽에서 다 이렇게 그걸 받아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받아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우리 통일부 센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그거를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남한에서 연구를 해서, 예를 들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북한의 이 교육 강령을 연구를 하고, 교과서들을 연구하고, 그래서 국어과와 사회과, 역사과 이런 거는 통일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까, 그것까지 연구를 쫙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학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자문을 맡아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거기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북한 자료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약 3년 전에 서울의 모 굴지의 출판사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자기들이 남북 간 통일 국어 교과서를 만들다 보니까 사전이 있으면 좋겠다. 초등학생용 어휘들을 담은 사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동료들, 학생들 함께 해서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됐는데, 그게 이제 초등학생용 통일 국어 사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북한의 이 소학교 교과서들 다 이렇게 보게 됐죠. 국회 도서관에도 북한 관련되는 자료가 많이 있어요. 최근 것들이 막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어느 정도 이 공적인 기관인데, 그거 말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중국과 수교가 된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연변대학 가서 학술 활동을 많이 하곤 합니다. 심지어는 국가기관에서도 연변대에 가서 같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한번 참석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북한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북한 학자도 만나게 돼요. 저도 학술대회 때 북한 학자들, 그 당시에 이름만 들었던 70, 80대 되던 원로 학자들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보니까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예.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북한 자료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일반인들 중에서 이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 나라가 좀 열리고 그러면서 이 서로 이렇게 교류가 되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 출판사의 사장님이 거기를 평양 갔었대요. 가서 이 북한의 사회과학원에 갔다가 거기서 제안을 받았대요. 2005년에 조선어학전서라는 어마어마한 책들이 나왔거든요. 47권으로. 북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 10권 정도 냈나? 그리고서는 내질 못한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서 남한에서 자본가가 오니까 이걸 내달라 해서 계약을 맺고서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서 저를 가져왔대요.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한 10권 정도를 좀 냈습니다. 냈는데 이제 내다가 중단이 됐어요. 모 기관에 의해서 완전히 열려져 있지는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이 원고 또 책을 들여와 가지고서 연구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1933년 나올 때는 그때의 이 언어 운동, 우리말 우리글 되찾자, 이거를 정리하자라고 하는 게 모든 한국 사람들, 당시 식민 치하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된 염원이었죠. 근데 그때 조선어학회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개화기 때 주시경 선생님이거든요. 그 주시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우리 한글, 국어 운동, 그리고 연구 이런 데에 굉장히 초창기에 분인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주시경은 한글을 완성시켰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가치부여를 받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시경 선생님의 그 사상이 실제로 지금까지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주시경 선생님의 수제자가 김두봉이거든요. 김두봉 선생이 1911년부터 3년 동안 스승인 주시경 선생과 함께 몇몇 사람이 같이 말모의 작업을 했어요. 말모의가 뭐냐면 말을 모은다. 사전이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했는데 문제는 그 37세에 주시경 선생이 그만 요절을 합니다. 왜 죽었는지 그것도 여러 설이 있지만 해서 이제 실망을 느껴요. 스승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이 일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 다음에 몇 해 뒤에 1919년 3.1운동 나오고 하여튼 우리 지금은 그건 나름대로의 성공이다라고도 하지만 그 당시에 시기에 많이 빠졌나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한반도 땅을 버리고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거기 가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무장 그 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공산주의 사상에 이제 들어가고요. 김두봉. 그러다가 이제 광복이 되면서 북한으로 와서 거기에 이 북한 저는 노동당 거기에 이제 당수를 맡게 돼요. 그런데 금방 이제 이 소련군과 함께 김일성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김일성에게 밀려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운명을 갖게 되는데 광복 직후에 힘을 발휘하던 정치인 김두봉이 그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을 초대 총장을 이렇게 맡게 됩니다. 맡으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업무 정책들을 펼치게 돼요. 그때 이제 조선의 철저법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그 맞춤법의 틀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1948년에 김구가 그 남북한 그 연합 그 회의를 주도하면서 평양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조선어학회의 그 대표였었던 이국노 선생이 동행을 합니다. 결국 북한의 초창기의 어문 정책은 그 주시경 선생의 제자인 김두봉과 그 다음에 조선어학회의 그 대표였던 리국노 선생이 주도가 돼서 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934 한글 맞춤법 통일한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고 지금 현재요 남한과 북한이 함께 그 결의말 대사전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북한의 김두봉, 그다음 리국노 쭉 내려온 그거 흔적에다가 그 다음에 남한에서 한글 맞춤 통일한 한글 맞춤법, 그 다음에 또 한글 맞춤 큰 사전, 그 다음에 표준국어 대사전 하면서 이제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같이 작업을 하다가 헤어져 가지고 따로따로 하다가 이번에 이제 결의말 대사전 거기에서 이제 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언어의 변화라고 하는 거하고 어문 규범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어의 변화는 아시다시피 뭐 몇십 년마다 바뀌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나면은 수백 년이 지나면은 언어가 변화한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맞춤법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꽃이 피었다라고 제가 글을 썼으면은 그걸 그대로 쭉 써야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의사소통의 어떤 수단으로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한글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똑같은데 그 한글을 한국말을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가 어렵다. 주시경 선생의 어떤 사상 중에서 한글 풀어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우리가 한글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히읗, 아, 지은, 기역, 리을 이런 식으로 풀어쓴다 이거죠. 이거를 남한 쪽에 최현배 선생도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시도를 했어요. 북한에서도요, 김두봉 선생이 자기 스승인 주시경 선생의 뜻을 이어받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요, 김두봉 선생은 새로운 문자 6개를 만들어 가지고요, 세종대왕이 못 이룬 꿈까지 내가 이루겠다 해가지고서 새로운 문자 표기를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중국 음과 한국 음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게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리을 있잖아요, 리을이요. 리을에다가 앞에다가 줄을 하나 좀 더 그어요. 그래서 리을과 비슷한 다른 음을 소리내는 그런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색다른 녀석들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기가 정치적인 힘이 있다고 해서 밀어붙여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 그 젊은 학자들에게서는 반발이 많이 있었죠. 삐그덕삐그덕 있었습니다. 그 연안파 사건 북한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미세한 데서부터 이 김두봉이 이 실제 젊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좀 배척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이 북한의 김일성이 1966년 그 담화를 발표하면서 그때 합니다. 그 김두봉이라는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은 상당히 욕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이거를 인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그걸 정책을 자기 사상이라 해서 하는 그런 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죠. 결국은 이 어문 규범의 변화라고 하는 게 이게 일정하게 국민들이 정확하게 사용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변화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제 언어 규범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은 로마자 표기법 있지 않습니까? 로마자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몇십 년 만에 조금씩 변화를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남북한 게 비교해서 보면은 이게 좀 지금 현재 다릅니다. 현재 남한에서는 로마자 표기법이 2000년도에 한번 바뀌었죠. 그때 이제 그 어깨표 이렇게 어깨점을 찍는 거 그리고 반달 이렇게 하는 거를 싹 없앴습니다. 왜냐면은 로마자 표기로 이렇게 딱 할 때 그 이상한 기호들이 있으면은 치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산화 시대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꿔서 완전히 남한 거는 바꿨어요. 근데 북한 거를 보면은 이 어깨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반달표 이런 것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됐다 그러면은 하나로 하겠죠. 여권 만드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 머릿속에 이게 어문규범을 통일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남북한 통일이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놔두자라고 하는 것은 로마자 표기법을 예를 들자고 하면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두 개의 나라로 인정하자는 게 전제가 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문 규범의 차이, 남한은 이렇게 하고 북한은 저렇게 하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할 때 그대로 하게 되면은 같은 나라가 됐을 때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사람들로서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하나의 언어에는 하나의 어문 규범이 있는 게 하나의 나라라고 하면은 맞다. 그렇죠? 예. 만약에 우리 한반도에 제주도 방언을 하나의 언어로 인정을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평양의 말도 하나의 언어로 인정한다 그러면은 평양어 서로 다른 언어인 거에 나름대로 그 어문 규범이 있겠고 제주도어에도 있겠고 그렇게 되면 다 가능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언어라는 하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또 통일됐다라고 하면은 더더구나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한다 그러면은 비정치적인 이 맞춤법이나 이런 어문 규범 이런 것부터 통일시키면은 이제 정치 체제도 그쪽으로 같이 이렇게 같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물론 뭐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통일 꼭 해야 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상적 너무 차이나 쟤네들하고 같이 어떻게 살아 같은 학교 어떻게 다녀 이렇게 할지 몰라도요. 하나의 국가에서 다른 나라의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유엔에 가서 이 하나의 나라 대표로서 대통령이 연설하고 이런 거 할 때 되면은 하나의 말소리, 하나의 또 문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남북한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하나의 단일한 통일 어문 규범을 가져야 하는 게 통일된 국가를 지향하고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 국어를 실천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이렇게 실현화시킬 수 있는, 실천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안도 하고 또 모색도 직접 하면서 뭔가 조금 다가설 수 있는, 북한과 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희망하기는 연구년 때에 미국에 있는 대학만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본
그 평양에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연구년 6개월이나 좀 가보고 싶어요. 거기 사회과학원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우리말을 연구하고 어묵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름만 들었던 그분들 직접 만나보고 같이 얘기하고 거기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것도 같이 이게 토론하고 싶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남북한 통일되는 데 있어서 뭔가 조금이라도 미랄이 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